사실상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무려 6개월 만에 방송 복귀를 하는 백종원. 이번에는 음식 대접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남극의 셰프가 드디어 17일 오후 10시 50분에 첫 방송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엄청 쏟아졌는데, 글쎄요. 사실 여기에 대한 불만 폭주가 어마무시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백종원 대표의 이 남극의 셰프, 백종원 대표와 임수향 배우, 최종협, 그룹 엑소의 수호가 남극 과학기지 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한다라는 방송 편성 프로그램이죠. 사실 지난 4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지게 됐습니다. 당시 MBC는 조기 대선 전국으로 인한 편성 일정 조정이다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백종원 대표가 경영 중인 더본코리아의 논란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느냐? 아니, 백종원 대표 문제되는 거 다 해결했던 거 아니냐? 또는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 말이 많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백종원 초심 선언. 분명히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며 여러 가지 이벤트와 노력을 한 것은 팩트입니다. 효과를 떠나서 말이죠. 그런데 더본코리아는 손님이 뚝 떨어졌다. 방송 복귀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남극의 셰프 복귀조차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의 상황을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아니냐. 회사의 매출 하락,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매출이 30%나 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객들이 더본코리아 산하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일각에선 백종원 대표가 방송에 복귀하면 더본코리아를 향한 주목도가 다시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오지만 백종원 대표를 향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당분간 더본코리아의 추운 날씨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이어진 것을 놓고 매출 감소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가 뭐 상생 지원부터 가맹점 등 각종 프로모션 비용을 차감했기 때문이다라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사실 더본코리아가 2분기와 3분기에 판매를 올리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 244억 원, 296억 원이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매출을 잡을 때 가맹점에 입력되고 있는 이 계산, 포스 기계 매출을 회계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더본코리아의 매출은 하락세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낸 매출이 874억 원인데 이 광고 홍보를 위한 비용이 296억 원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매출이 1170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이것은 지난해 3분기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분기도 마찬가지죠. 결국 영업손익, 실제 순이익 적자 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판매 촉진비 지출을 줄이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매출이 줄어드는 건 성장에 문제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안 좋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 각종 회사 논란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상 잠정 중단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백종원 대표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다시 백종원 대표의 남극의 셰프가 대박을 치면 이것도 백종원 대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많이 방문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업계 관계자는 백종원 대표가 다시 방송에 출연을 한다 해도 더본코리아 가맹점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손님들이 가게를 찾을 수 있는 맛, 서비스, 분위기 등 음식점의 기본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백종원 대표의 남극의 셰프 프로그램 자체도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고 남극에 등장했다라는 기사가 낮 시간대에 일찍 올라옵니다. 남극의 셰프 방향을 코앞에 두고서 또 한 번 수백만 원에 달하는 행정처분과 벌금을 받은 사실이 공개가 됐기 때문이죠.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금 총 700만 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조항과 각종 위반으로 과태료 80만 원, 강남구청으로부터도 또 40만 원,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역시 고용평등 관련하여 4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큽니다. 뭐 이런 다 나열할 수 없는 각종 위반 사항들 때문에 수백만 원의 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조리하는 공간에 LPG 가스통이 떡하니 있습니다. 이거 만약 가스가 노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진짜 대형 사고거든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도 튀김기에 기름과 닭뼈를 넣고 조리하는 과정 중에 이 LPG 가스통이 눈에 띕니다. 스스로 이 장면을 공개해서 누적 적발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거 제대로 안 지키면 당연히 벌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백석공장도 폐업 처분을 했죠. 이런 논란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건이 쏟아지다 보니 방송 일체를 중단했던 것이 바로 백종원 대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남극의 셰프가 첫 방송을 예고하면서 비판 여론이 쏟아진 거죠. 심지어 다시 지상파 MBC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를 두고서 MBC가 이쯤 되면 백종원 대표에게 지금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비판이 들끓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실제로 내용을 보면 더본코리아는 여러 민원과 고발건 등이 종결 처리가 됐다.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쳤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나갈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요. 너무 싫어. 제발 TV에 못 나오게 해라. 조리 공간에서 LPG통을 놓고 요리하는 거 말도 안 된다. 백종원만 바라보는 가맹점주들을 생각해서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냐? 야, 이렇게 지금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기는 연예인이 아니라고 하더니 방송 출연에 안달이 났다. 비판이 엄청 빗발쳤어요.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 남극의 셰프 자체가 지금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더본코리아가 굉장히 매출이 하락하고 있고 두 번째 굉장히 수백만 원의 벌금까지 낸 상황에서 방송에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남극의 셰프 방송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지적과 증거가 또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첩첩산중인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우려딛고 순항할 수 있을까? 이 남극의 셰프 쉽게 말해서 백종원 대표가 몇몇 연예인들을 데리고 남극 기지로 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왜 굳이 남극 기지에 가서 이 조리 대접을 할까? 남극의 식재료를 활용해서 특별한 한 끼 대접. 그러니까 식재료를 따로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극 기지에서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조달받고 있는 또는 지원처를 통해서 조달받는 식자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워낙 남극 기지가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기지에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요리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PD가 일문일답을 한 적이 있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어떠한 식재료도 가져가지 않았다. 각 기지 창고에 남아있는 식재료만으로 요리를 해야 했다. 매년 12월 대원들이 교대가 되며 식재료도 1년에 한 번만 보급이 되는데 남극의 셰프가 방문한 11월의 부식 창고는 거의 텅 비다시피 한 상태였다. 얼어붙은 냉동 재료와 제한된 식재료 속에서 세계 각국 대원들에게 응원의 한 끼를 완성해가는 과정, 그리고 서로 다른 기지의 식문화를 엿보는 순간들은 남극의 셰프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장면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난 6월 한 매체는 남극 세종기지 조리대원의 인터뷰를 전하며 외부 방송국의 예능방송 촬영으로 인해 기지의 식자재 부족이 심화됐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지에 있는 식자재가 부족해요라고 한 거죠.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엄청나게 번졌고 프로그램을 위한 민폐 아니냐. 다수의 매체에 촬영을 가기 전 기재 측과 촬영팀 식자재에 관한 이야기를 다 나눴다. 기재 측에서 식자재를 별도로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전달받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자체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셰프가 지구의 눈물 마지막 시리즈인 남극의 눈물 이후 MBC와 스튜디오가 의기투합하여 13년 만에 다시 남극을 찾으며 시작된 기후환경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백종원 대표와 연예인들이 요리를 해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도 있어요. 이 담당 프로그램 PD는요. 남극의 셰프 출연에 백종원 대표가 나오는 건 주인공이 요리쇼가 아니다. 남극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공존의 의미를 탐구하는 기후환경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 가치를 시청자분들께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뿐이다. 남극기지 촬영을 위해 협력한 여러 국가 과학기지 관계자들 그리고 험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제작에 참여한 수많은 스태프들과 협력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실상을 보니 앞에 말씀드렸던 식자재 문제가 굉장히 심화가 돼버린 거죠. 내용을 좀 보면 사실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얽히며 1월 중순에 보급이 진행됐다. 그러니까 세종기지의 보릿고개가 평소보다 힘들었다. 물자 보급이 예년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예산 부족했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 외부 방송국 예능 방송 촬영으로 인해 식자재 부족이 심화되기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외부 방송국 예능 방송 촬영. 이게 어딥니까? 남극의 셰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희영 대원은요, 보급이 오기 전까지 신선한 야채와 육류가 부족해 재고만으로 버티는 것이 매우 힘들었었다. 영양적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할 식단 구성을 2번, 3번 해야 했다. 어려웠다라는 거죠. 세종기지 대원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보이시죠? 함박 스테이크와 감자와 와 웬만한 레스토랑 못지않은 초계국수, 짜장면도 해먹습니다. 그리고 막걸리와 두부도 마음껏 해먹습니다. 세종기지 대원들은요, 식자재가 엄청나게 부족하거나 요리의 완성도와 퀄리티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각에선 뭐라고 하냐면 백종원 대표의 요리 대접이 없어도 굉장히 요리를 잘 해서 기지 대원들은 이미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여기를 찾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보이시죠? 스테이크도 나오고요. 이미 기지별로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셰프나 셰프급의 대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도 어마어마해요. 알아서 잘 조율해가지고 잘 조정해서 여기 보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뷔페도 빵빵합니다. 심지어 연어 회덮밥도 나와요. 이 메뉴들이 세종기지 대원들이 좋아하는 대표 메뉴라고 합니다. 제육볶음도 잘 나오고요. 이 세종기지에 부족한 식사가 없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만큼 잘 못해 먹거든요. 후라이드 치킨과 게살볶음밥도 나오고요. 이거 완전 조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서 식자재를 거덜냈다라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이게 이희영 조리대원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 인터뷰 내용에 앞에 말씀드렸던 식자재가 예능 방송을 통해 더욱더 부족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원인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잘해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남극의 셰프 1차 티저 영상이 공개되다 보니 일본 영화 남극의 셰프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진 겁니다. 남극의 셰프 일본 영화 제목도 비슷한데 그 안에 나온 메뉴와 여러 가지 제목까지도 전부 다 베꼈다라는 주장이 쏟아진 겁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남극의 셰프 세종기지 대원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목표를 가지고 간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정작 이들이 방문해서 대접한 요리는 뭔지 아십니까? 일본 남극의 셰프 영화에 나왔던 라멘과 굉장히 유사한 잔치국수다.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지금 치킨에 제육볶음에 연어덮밥에 각종 뷔페와 초계국수, 스테이크 이렇게 지금 요리가 잘 나오는 남극의 이지에 가서 해준 요리가 잔치국수였다.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지금 더본코리아가 굉장히 지금 위태롭고 여기에 투자한 개미 주식 투자자들은 1억 원을 날릴 판이고 악재성 공시에 정말 날벼락이다. 실적 부진, 재무구조 악화 공시가 잇따르고 있다. 지금 이런 악재성 공시 속에 여기에 더본코리아도 함께 적자 전환으로 전환이 되었다. 영업 손실이 43억이었다.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 백종원 대표의 출연이 있는 남극의 셰프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식자재 부족 현상과 기껏 가서 전달한 것이 잔치국수다라는 이 상황이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백종원 대표의 논란과 문제거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방탄소년단 멤버 김석진 씨가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진 씨의 이름이 연루되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논란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니스램프는 백종원 대표와 진 씨가 지난 2022년 12월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하여 충남 예산군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24년 12월 증류주 아에긴을 야심차게 출시했으며 제품의 제조는 지니스램프가 담당하고 유통은 더본코리아 관계사인 농업회사법인 예산독가가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아이긴 하이볼 토닉 시리즈의 원산지 표기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고발인은 지난 23일 지니스램프가 판매한 아이긴 하이볼 토닉 시리즈 중 자두맛과 수박맛 제품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메인 화면과 상품 정보란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충분하며 명백한 원산지 표시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두맛 제품의 경우 상품 정보란에는 국산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상세 페이지의 제품 정보에는 자두농축액 칠레산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박맛 제품 또한 상품 정보란에는 국산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영양 성분에는 수박 농축액 미국산으로 표기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유명인이 연관된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들은 더욱 큰 신뢰를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정보 표기는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수박맛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엉뚱하게도 자두맛 제품 정보 이미지를 잘못 게재하여 해당 가공품의 원재료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품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부주의한 정보 게시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는 것을 방해하며 심지어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정보의 오인을 초래할 수도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할 수 있어 지니스램프는 상당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니스램프라는 법인 자체가 이번 사건의 주체로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관계사인 더본코리아가 지난 6월에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법인 및 직원 1명이 검찰에 송치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 기업군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은 기업의 준법 의식 부재를 시사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한 법규 위반 사례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는 기업 내부의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혹은 원산지 표기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더본코리아는 과거에도 여러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새마을 식당의 숯불구이 메뉴에 원산지 표기를 누락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백종원의 골목식당 출연 가게에 제공한 식자재의 원산지 표기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기업들은 꾸준히 원산지 표기 관련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아에긴 논란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제품 상단과 하단의 원산지 표시가 다르면 혼동 우려 표시가 될 수 있다며 상단의 원산지를 밑에 상세, 설명 표시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원산지 표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발언입니다. 소비자가 한눈에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번 주 내로 조사해보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수사하고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지니스램프는 서둘러 홈페이지 상품 정보 속 원산지 표기를 국산에서 상세 설명의 표시로 슬그머니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 사실에 대해 별도의 공지나 소비자 안내는 전혀 없었기에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에야 마지못해 시정 조치를 취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변경했다는 점은 기업의 불성실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니스램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이기는 전통주라 대부분 국산으로 표기돼 있다며 이번의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타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세 페이지 내용을 바꾸거나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은 없으며 유통사 측 표기상 오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주라 대부분 국산으로 표기돼 있다는 주장은 외국산 농축액이 사용되었음에도 국산으로 일괄 표기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명백한 사실을 희석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사 측 표기상 오류일 뿐이라는 주장 역시 제품 판매의 최종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는 점에서 면피성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연락은 없지만 연락이 온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여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현재 지니스램프 측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동시에 아이긴 유통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예산독가는 현재 사명을 백술독가로 바꾸며 더본코리아와는 전혀 무관한 회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백종원 대표가 아이긴의 공동투자자로 이름을 올린 이상 이러한 해명만으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사명을 변경하고 더본코리아와의 관계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현재 더본코리아는 주류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더본코리아의 과거 전력과 백종원 대표의 투자 사실이 겹치면서 대중의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이미지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백종원 대표는 믿었는데 실망이다. BTS 진까지 연루되다니 팬으로서 실망감이 크다. 유명인이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게 아니었다. 원산지 속이는 건 소비자 기만 아니냐.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인 것 같다. 기업의 윤리의식이 바닥이다. 유통사 탓으로 돌리는 건 비겁하다. 슬그머니 고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더 문제다 등 비난의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각종 구설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공항에서 포착된 백 대표는 소스 제품을 해외 시장에 알리기 위해 출국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백 대표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소스 론칭 시연회에서 세계 시장에 K소스와 푸드 컨설팅을 수출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대표는 또 1970, 80년대 우리나라 중흥을 이끈 종합상사의 선배들이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해외로 가서 직접 상품 홍보하며 시장을 개척한 것처럼 나도 우리 소스통을 짊어지고 해외에 가서 홍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백 대표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한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적자 전환에 직면했습니다. 가맹점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비용을 집행하며